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주입니다. 네, 이번에 저희 하나+1 52호 제주도 특집 여러분 어떠신지요? 저도 이번에 처음 들어본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실은요, 제가 아직 제주도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야바이죠. 한국 국내 여행을요 거의 다녀본 적이 없었어요. 아주 어렸을 때 엄마 아빠랑 부산, 경주 정도 간 것 말고는요. 그래서 저희 아빠는 저한테 항상 서울 촌뜨기, 서울 촌놈이라며 놀려대곤 하셨습니다. 아무튼 제가 중학교 때 제주도에서 서울에 놀러왔던 한 아이를 만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왠지 일본말 같다고 느꼈던 게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일본말은 모르지만 그냥 일본말에 대한 막연한 이미지? 그런 정도였는데요. 사실 제주도 말은 서울 사람들은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요, 제가 한 2, 3년 전에 맨도롱 또또시라는 드라마를 본 적이 있어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유연석 씨와 강소라 씨의 팬이 됐고요. 그냥 보기만 해도 너무 잘 어울려서 가슴이 뿌듯해오는 그런 커플이었는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이건 TMI였나요? 네. 이 특이한 타이틀 때문에 사실 보게 됐어요. 맨도롱 또또? 이게 외국어가 아니라 제주도 말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알게 됐습니다. 맨도롱은 따뜻하다. 또 또또는 감정, 분위기, 태도 따위가 부드럽고 정답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하네요. 맨도롱 또또 너무너무 예쁘지 않나요? 전 이 말이 너무너무 좋아요. 이 타이틀과 함께 시작되는 드라마. 이 드라마를 보다 보면 제주도의 자연을 정말 많이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한국의 제주도의 자연이 이렇게 예쁠 수가 있나 정말 감탄, 감동을 하곤 했습니다. 굉장히 힐링이 됐었는데요. 그래서 이 드라마를 보면서 언젠가 한번 꼭 제주도에 가봐야겠다 결심을 했었는데 아직 못 가고 있네요. 네, 일본 타이틀에서는 시아와세노 레시피라고도 돼 있는데 여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제주도 음식이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색깔의 유채꽃 샐러드, 전복죽, 또 멸치로 국물을 낸 멜국수, 그 다음에 오메기떡 등등 전 정말 처음 들어본 음식 이름도 정말 많았어요. 굉장히 맛있어 보였고 그래서 드라마를 보면서 정말 참느라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그래서 정말 제주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한 점도 많고 또 정말 언어 자체가 너무 다르다는 느낌이 들어서 항상 꼭 한번 그런 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제주도 출신의 고창홍 선생님을 모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스튜디오에 오늘 모셨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제주도에 대해서 너무 몰라서 여러 가지 알려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예? 네, 제주도 하면 저는 흑돼지밖에 몰라요. 드셔보셨어요? 그럼요. 제주도 가시게 되면은 뭐 흑돼지도 맛있지만은 이제 몸국이라든가 몸국이요? 예, 그 모자반이랑 네. 돼지고기가 들어있는 국물 요리인데요. 해초랑 돼지고기를 섞어서. 예, 네. 예, 참 맛있습니다. 한번 꼭 드셔보십시오. 진짜요? 그 외에도 네. 자리물회, 한치물회. 한치는 네, 알죠. 네, 여름에는 한치물회. 예, 네. 자리물회랑 한치물회를 많이 먹죠. 네. 예. 그리고 가시게 되면은 모르겠습니다. 저희 제주도 사람들은 이제 술 먹고 일본에서 왜 술 먹고 나면은 이제 시메로 라면을 먹거나 네. 하잖아요. 제주도에서는 고기국수를 먹거든요. 보통 국수에 그 삶은 돼지고기가 들어가는 경우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없어요. 예. 전 지금 처음 들었어요. 예, 제주도에서는 이제 고기국수를 많이 먹습니다. 네. 그 일반적인 음식이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어디 가나 뭐 다 고기국수집이 있어가지고. 네. 예. 이제 마지막에 고기국수를 한 그릇 먹고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네. 거기서 또 이제 술판이 시작이 되죠.
영영 끝나지 영원히 끝날 수가 없는 거네요. 예. 그럼 그 술판이 또 한 번 시작되고 나면 그럼 또 뭘 심해가 또 있어야 되나요? 심해를 하면 안 되네요. 마지막으로 뭘? 맞습니다. 네. 요즘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일본에 온 지 17년이 됐는데요. 네. 예, 제가 제주도에 있었을 때는 제주도가 지하철도 없고 그렇죠. 예, 버스도 9시쯤 되면은 끊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술을 마시면은 무조건 택시 타고 이제 집에 가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뭐 때에 따라서는 뭐 아침까지 마셔가지고 집에 가는 경우도 있죠. 아, 네. 그런데 그 가이드북에는 나오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또 숨은 요리 같은 거 뭐 그런 건 없나요? 숨은 요리요. 이건 제주 사람밖에 몰라. 그건 거의 안 먹지 이렇게. 그거. 보말국수? 보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제주도 오늘 사투리인데요. 네. 그 고둥, 바다 고둥이라고. 네, 고둥이요. 알죠. 그거를 저희도에서는 보말이라고 하는데. 아, 예. 고둥을 보말이라고. 그러니까 보말을 네. 국수만이 아니고 미역국에도 넣어서 먹고요. 미역국에도 예. 아, 네. 제가 오늘 좀 그 해산물을 이제 요리에 많이 쓰기 때문에 네.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 할아버지 제사 때 이렇게 가면은 미역국 안에 옥돔이 들어가 있고 막 그건 이랬어요. 너무 고급 요리 아닌가요? 그게 어떻게 그런 일이. 저는 싫었는데. 아, 어린 아이들한테 싫을 수 있나요? 예. 그런 미역국 안에 뭐 보말 그러니까 고둥이라든가 네. 생선이 들어가는 경우가 꽤 있어가지고. 아, 전 서울 출신이거든요. 예. 전 지금 처음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미역국 안에 생선이 들어가 있다는 예, 것 자체가. 어떤 맛인가요? 저는 좀 별로 안 좋아해서. 안 좋아하세요? 제가 제주도에서 태어나서 네. 자랐지만 네. 해산물을 별로 안 좋아해요. 어머, 너무 아깝다, 예, 그거. 제가 이제 혼자거든요. 외동아들인데. 네. 아, 네. 그러니까 주말에는 이제 너무 외로우니까 친정네 집에 가서 이제 사촌들이랑 놀고 그렇게 했었는데 저희 고모가 또 해녀세요. 그래서 나오는 반찬이 막 전복, 소라, 너무 성게 고급인데. 이런 거여가지고 저는 그걸 못 먹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못 먹고. 가면은 이제 김에 계란 후라이에 어떡하네. 밥을 먹었었죠. 아깝다, 아까워. 그 귀중함을, 가치를 모르다니. 예. 막연히 아이니까. 네. 그러면은, 글쎄요, 저희가 왜 그 제주 말은 완전히 달라서 예. 그 모른다는 이미지밖에 사실 없는데, 예. 제주도 그러면 식당에 들어가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되죠? 저희가 보통 이모 하잖아요. 서울에서는 이모하고 부르잖아요. 예. 이모에 해당되는 말 같은 거. 그냥 삼촌. 삼촌. 그건 삼촌이라고 말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자분한테도요? 여자분한테도 삼촌이라고 합니다. 여자분한테도 삼촌이라고 그래요? 그 예.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라고 있는데 거기서도 보면 이병헌 씨가 이제 여자분한테도 이제 삼촌 하거든요. 진짜요? 예, 제주도에서는 이제 삼촌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아, 네. 정말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네. 그럼 뭐 주세요 하고 뭐가 맛있어요? 뭐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기 뭐가 맛있어요? 뭐가 맛 좋아 맛이? 뭐가 맛 좋아 맛이? 예. 맛 좋아가 뭐죠? 맛 좋다. 맛이가 그럼 뭐예요? 맛이가 이제 어민가요? 요가 되는 거죠. 뭐가 맛이가? 맛있어요? 맛이가 요예요. 맛이가 요가 되는 거죠. 예. 그러면 반말일 경우엔 그게 어떻게 되는 거죠? 맛이를 빼면은 반말이 됩니다. 맛 좋아. 뭐가 맛 좋아 맛심에서 뭐가 맛 좋아. 뭐가 맛 좋아? 예. 뭐가 맛 좋아? 뭐뭐 하세요를 뭐뭐 하면 맛심이라고 하는데 맛심을 빼면 뭐뭐 하면 하면이 뭐죠? 하고 있냐고. 이거 완전히 외국어예요. 공부하고 있어 이러면 네. 공부하면. 공부하면 거기다 이제 뭐 존댓말로 쓰고 싶으면 공부하면 맛심 공부하면 맛심. 하면은 이제 공부하고 있어요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공부하고 있어. 그럼 공부하면 공부하면 지금 뭐 해? 뭐 하면 뭐 해 할 때 해 그 반말이 하면 맨. 뭐 하면 뭐 하면 하다 하니까 하면. 예. 그럼 먹다면요? 놀고 있어 이러면 놀고 있어는? 지금 놀맨 거의 일본어에 가까운. 네. 네.
그러면 이제 많이 잘 먹고 맛있게 먹고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러면 맛 좋아 쓰다. 수다. 예. 잘도 맛 좋아 쓰다. 수다는 또 뭐죠? 씁니다인가요? 예. 수다는 씁니다. 잘도 맛 좋아 맛심이라고 해도 되고요. 네. 예. 잘도 맛 좋아 쓰다. 아, 제가 그 수다라는 어미는 어디서 좀 들어본 것 같아요. 이 드라마나 이런 데서. 예. 뭐 했수다. 예, 맞습니다. 예. 그죠? 예. 만났수다. 만나수다. 예. 아, 그 말이죠? 예. 네. 전화했수다. 친구 만났수다. 저녁밥 만들었수다. 예. 그러면 처음에 선생님은 예. 제주도 말 완전히 제주도 말만 하셨나요? 그죠. 저는 제주도에서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네. 오히려 표준어를 못 썼었죠. 아쉽게도 요즘은 네. 요즘 이제 거의. 제주도에서는 네. 사투리를 이제 안 쓰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예, 자식과 부모도 이제 사투리를 안 써서 네. 요즘 어린애들 같은 경우는 아예 제주도 사투리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할머니랑 대화하게 되면은 할머니랑 손자가 대화하는데 그러니까 아빠나 엄마가 통역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게 좀 그건 너무 아쉽고 아깝네요. 예. 해서 네. 요즘 제주도에서 이제 초등학교 같은 경우 이제 제주말 수업이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부러 가르치지 않으면 예. 이제 배울 데가 없는 배울 거죠. 예, 일이 없기 때문에. 네. 근데 좀 그렇잖아요. 같은 한국 사람인데 네.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말이 손자 안- 손녀가 네. 대화하는데 말이 안 통해서 네. 통역을 해줘야 된다는 게.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제주도 촌에 가면 이제 할머니들이 이제 말씀하시는 제주도 사투리 같은 경우는 70%밖에 이해를 못 해요. 선생님인 경우에도 예, 그래요? 그쪽에서 예. 완전히 그 제주 말밖에 안 쓰셨는데요. 예. 연세 있으신 분들은 더 심하신가요? 예,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단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또 달라지나요? 거기서 예, 또 그러니까 바뀌나요? 저희 세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한국 나이로 44인데요. 네. 예. 표준어랑 제주도 사투리가 많이 섞인 네. 예,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은 아예 단어 자체가 예, 표준어가 아니고 예, 제주말 예, 그 완전 단어를 정말 오리지널 맞습니다. 예. 제주말. 그렇기 때문에 네. 70% 정도밖에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에 그럼 제주도 말 감사합니다 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되죠? 뭐,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었수다. 잘 먹었수다. 아니면은 뭐 잘 먹은 맛심. 잘 먹은 맛심. 근데 저는 잘 먹었수다 하면 이 수다라는 말이 이 반말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닙니다. 반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 느낌이 들어서 잘 먹었수다 하면 이게 신뢰가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잘 먹었수다. 잘 먹었수다. 예. 맛있었수다. 예, 그럼 맛있었수다. 되나요? 예. 맛있었수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고맙습니다. 고맙수다. 예. 고맙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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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오늘은 정말 선생님께 더 여러 가지 많이 네, 여쭤보고 더 하고 싶었는데 시간상 좀 그러네요. 너무 예, 시간이 재밌었습니다, 짧아서. 선생님. 네, 그럼 제가 오늘 선생님한테 배운 거 예. 조금 복습 겸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선생님, 수고했수다. 예, 오늘 복삭 속았수다. 네? 선생님, 저한테 완전 속으셨다고요? 아니. 폭삭 속았수다라는 폭삭 말이 속았수다. 속았다. 폭삭 망했다의 폭삭 아닌가요? 아닙니다. 폭삭이라는 게 이제 네. 많이란 뜻이고요. 속았수다라는 거는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뜻이 됩니다. 속았수다가 수고하셨습니다예요. 예. 그럼 저한테 지금 수고하셨다고 말씀해 예, 주신 거예요? 많이 예, 수고하셨습니다라고 말하는 건데. 도저히 폭삭 그렇게- 속았수다. 네. 그럼 제가 한번 복습해 볼게요, 선생님. 예. 네. 선생님, 폭삭 속았수다. 예, 고맙습니다. 잘 가십소. 예, 계십서양. 올레. 이 말도 제주도 사투리인데요.
큰 길로 이어지는 집 앞 골목길을 말하죠. 네. 제주도의 워킹 코스인 제주 올레를 만든 분의 책을 읽었습니다. 책 제목은 올레입니다. 저희 하나플러스원 지면에도 소개되어 있는데요. 이분은 서명숙 씨라는 여자분이십니다. 1957년 제주도 서귀포에서 태어난 서명숙 선생님은 제주도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에 진학했습니다. 1970년대와 80년대 때 민주화로 향하던 격동의 서울을 체험한 뒤 90년대와 2000년대 초고도 성장기를 살아오셨죠. 네, 자세한 건 책을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이 연령대 분들이라면 피할 수 없는 과혹한 체험과 경쟁을 뚫고 살아오신 분인데요. 서명숙 선생님의 서울에서의 마지막 커리어는 인터넷 뉴스 매체인 오마이뉴스의 편집장입니다. 서명숙 선생님은 편집장직을 그만둔 뒤 49살 때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이라는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 여행길에 나서죠. 그 여행에서 생각했던 것들을 이 책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속도는 과연 행복한 질주일까? 라는 의문을 던지는 책, 템포바이러스의 저자 페터 보르샤이트는 인류가 지나치게 빠른 속도에 휘둘리게 된 원인으로 경쟁력을 들고 있다. 남보다 더 빨리 하겠다는 욕심 때문에 속도는 그 자체로 하나의 가치가 됐고 목적이 돼버렸다. 속도의 특권 계층에 속하고 싶은 욕망은 일상생활에서 더 빠른 자동차, 더 빠른 컴퓨터를 사기 위해 돈을 벌도록 끊임없이 강요한다. 가속화 중독의 여러 징후를 세밀하게 탐색한 끝에 저자는 이런 결론을 내린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는 데는 시계가 필요 없다. 중요한 것은 시간이 주는 혜택을 이용하는 것이다. 산티아고 순례의 길을 일부러 좀 더 우리 인간만의 속도로 걸으면서 즐기는 스페인에서의 그 멋진 체험에 완전 매료된 서명숙 선생님은요, 자신이 태어난 고향이야말로 그 어디에다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요소를 지니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제주 올레길을 만든 것도 속도에 치이고 일에 쫓겨 사는 나 같은 사람에게 휴식과 위안을 주기 위해서였다. 진정한 평화와 행복은 느림과 여유를 통해서만 찾아오는 것. 사람들을 간세다리로 만들어야만 했다. 적어도 평화의 섬 제주에서만큼은. 네, 하나플러스원 52호 오늘은요, 서명숙 선생님의 올레를 통해서 아름답고 다정하고 따뜻한 제주도를 만끽할 수 있는 부분을 낭독으로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당신의 길을 만들어라. 산티아고 길에서 만난 영국 여자 해니가 던진 한마디가 이후 내내 귓전에 맴돌았다. 그녀의 말은 내게 이미 화두로 자리 잡았다. 한국에 무사히 돌아온 것을 축하하는 자리. 산티아고 길만큼, 아니 그보다 더 아름다운 제주 길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더니 모두 쌍수를 들고 환영했다. 가장 기뻐한 건 역시 이유명호 선배였다. 이제 철이 났네. 스페인 관광청 좋은 일만 시켜줄 일이 뭐 있냐고. 알고 보면 제주도가 더 멋지지.
산티아고 떠날 때 내가 뭘 했어? 한국에도 좋은 길이 많다고 그랬잖아. 배낭 여행의 원조인 한비야도 내 이야기를 듣고선 뛸 듯이 반겼다. 잘 생각했어, 명숙 씨. 그렇지 않아도 도보 여행에서 사귄 외국 친구들이 너희 나라에 가면 어딜 가야 하느냐고 물을 때 대답이 궁했는데 이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네. 한국의 최남단 제주도에 멋진 아일랜드 트레킹 코스가 있다고. 외국 사람들은 아일랜드 코스라면 무지 좋아하거든. 아일랜드 코스. 역시 지도 밖으로 행군해온 한비야다운 이야기였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이라는 산티아고 길. 800km를 걷는 내내 행복했지만 뭔가 2% 부족하다고 느꼈는데 뒤늦게야 그 이유를 깨달았다. 바다였다. 피니스테레에서 예정보다 나흘이나 더 묵은 것도 오직 바다 때문이었다. 짭조름한 갯내음을 맡으면서 푸른 물결 앞에 선 순간 내 영혼은 쉴 곳을 찾았다. 바다는 내게 고향의 동이어나 다름없었다. 나는 제주에서도 아름답기로 손꼽히는 서귀포 70리 해안가에서 태어나 15살까지 그곳에서 자랐다. 바다는 우리에게 놀이터이자 자연학습장이자 다양한 먹거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자연 수족관이었다. 꼬마들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도 전에 동네 언니 오빠들과 어울려 갯가에서 놀았다. 어릴 적엔 천지연 근처 내팡돌에서 놀다가 머리통이 굵어지면 자구리 바닷가로, 키가 얼음만큼 자랄 즈음엔 소낙머리까지 진출하는 게 정해진 순서였다. 지금도 기억이 선명하다. 와랑와랑한 햇볕을 받아 하얗게 빛나는 흙길을 팬티와 수건이 담긴 세숫대야를 옆구리에 끼고 걸어가던 여름날이. 바닷속 날카로운 돌멩이가 여린 발바닥을 찢어 놓는데도 우린 아랑곳하지 않았다. 짠물을 너무 들이켜 목이 다 쉬고 귀가 멍멍해질 때까지 우린 몇 번이고 물속에 들락거렸다. 입술이 새파래지고 으슬으슬 몸이 떨려오면 내팡돌에 엎드려서 꼬치처럼 몸을 굴려가며 햇볕에 말리곤 했다. 그러다 몸이 덮여지면 다시 바닷물에 뛰어들고 운동신경이 젬병인 나는 개 헤엄이 고작이었지만 내 또래인데도 자맥질을 해서 미역이랑 소라 따위를 건져 올리는 아이들이 있었다. 여태껏 내가 먹어본 가장 맛난 성게는 소낙머리 맞은편 너럭바위에서 몸을 말리고 있을 때 친구가 잡아와서 나눠 먹은 것이었다. 새까만 성게를 돌멩이로 내리치는 순간 터져나온 노란 속살. 갯내음 물씬한 그 맛을 어찌 잊을까. 지치도록 놀다가 타박타박 돌아오는 길. 그제야 자구리로 오던 동무들이 다시 돌아가자고 붙든다. 맹수가 자구리 가게. 집에 서둘러 가야 하는 날에는 도리질 치지만 대부분은 동물을 따라 바다로 되돌아가곤 했다. 바다가 붉게 물들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제야 어멍한테 욕들으키요 하면서 서둘러 머리를 말리곤 했다. 제주 바다는 그렇게 우리의 어린 영혼을 살찌우고 여린 근육을 다져주었다. 어디 자구리뿐이랴. 이제는 잠수함 선착장이 들어섰지만 예전 고래 공장이 있던 그곳에서 우리는 치마를 팬티 안으로 둘둘 말아넣고 봉봉 들었던 물이 다 빠지면
고매길을 잡곤 했다. 지금은 맞은편에 널따란 주차장이 생기고 차도가 뚫려버렸지만 천지연 입구의 생수괴의 길은 얼마나 아기자기 예뻤던가. 길섭에 지천으로 자라던 뺑이는 아이들의 좋은 주전부리였다. 길을 걷는다는 것 자체가 엔터테인먼트가 된다는 건 바로 직접 만나게 되는 경치나 자연이 우리를 치유해 주기도 하고 또 그곳에 배어있는 그곳 사람들의 생활이나 생각, 마음 등이 공기에 실려 전해져 오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제주 올레 주변에도 그런 멋진 경치가 펼쳐져 있겠지요. 서명숙 선생님의 커리어라면 편집자 시절의 경험을 책으로 엮어내는 것쯤은 또 서울에 남아서 사회평론을 모든 이들에게 내보내는 것쯤은 또 대학교 교수가 되는 것쯤은 글쎄요, 뭐든지 하실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런 서명숙 선생님이 선택하신 건 정신없이 바쁜 생활을 청산하고 50살에 제주도로 돌아가 섬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걸을 수 있는 길을 하나하나 정비하는 일이었습니다. 제주 올레는 지금은 27개 코스가 있고요. 총 437km 길이 완성돼 있습니다. 아마도 서명숙 선생님께서는 자신의 인생의 후반부를 나의 제주도를 엮어내기 위해 자신을 바치기로 결정하셨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27개 코스, 이것을 책으로 따져본다면요. 서명숙 선생님이 엮어내신 제주도 이야기 27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마도 그 어느 길이든지 제주도의 매력과 함께 서명숙 선생님의 마음이 담겨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은 바로 그 부분을 읽어낼 것이고요. 또 서명숙 선생님이 엮어내신 이야기 길을 걸으면서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새로운 가치관에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정말 멋진 작품으로 완성돼 있지 않을까 상상해 봅니다. 많은 독자들이 하나하나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느낄 수 있도록요. 네, 길을 걸을 때 내 자신의 다리로 느끼고 또 나의 이 오감을 통해서 느껴보고 싶네요.
네, 이제 돈짱과 함께 술술 한국어 공부 시간입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돈짱, 오늘은 우리 마주보고 있습니다. 네. 네, 돈짱 안녕. 안녕. 언니 안녕. 오늘도 돈짱 화이팅. 화이팅. 오늘 제주말 레슨을 했거든. 네. 너무너무 어려워. 아, 재밌었어요? 완전 다른 말이야. 다른 나라 그래요? 말이야. 그냥 마지막 인사가 대박이었어.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랬는데 나는 속았다 생각했다니까. 상대방 선생님이 임지희 씨한테 속았습니다 하는 줄 알았어. 그럼 비슷한 말이었어요? 완전 다른 거야, 말이. 그래서 정말 재미있었었거든. 네. 근데 너무 어려웠어. 근데 긴장하지 않고 너무너무 재미있게 할 수 있었어. 네. 그러니까 돈짱도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함께 저도요? 해줬으면. 우리가 오래간만에 만났잖아, 오늘은. 네. 얼굴 보면서 하는 거니까. 스마일 얼굴로 우리 한번 해볼까? 알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께서는요, 일본어 설명을 먼저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하나 플러스 원 마지막, 지면 마지막에 다 정리를 해두었으니까요. 한번 공부하신 다음에, 그리고 지금도 지면을 함께 보시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 테마는요, 을까하다, 그리고 뭐뭐, 모양이다, 입니다. 술술 한국어. For fluent talk. 네, 먼저 을까하다인데요.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쓰죠. 예를 들면 돈짱아, 또 얼굴 심각해진다. 또 심각해져. 네네. 먹다. 네. 먹을까 해요. 그지? 하다. 할까 해요. 네. 처럼 바뀌는 거지. 네. 그럼 바로 연습 들어가겠습니다. 네. 을까 해요로 돈짱 고쳐주는 거야. 볼까 해요. 안 써도 되는 건가? 괜찮나? 오케이? 해볼게요. 오케이. 1번. 오늘은 오래간만에 푹 쉬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푹 쉴까 해요. 오늘은 오래간만에 푹 쉴까 해요. 와, 좋았어. 네. 2번. 땀을 많이 흘려서 옷을 갈아입다. 길다. 땀을 많이 흘려서 옷을 갈아입을까 해요. 땀을 많이 흘려서 옷을 갈아입을까 해요. 아주 좋았습니다. 네. 그럼 아직도 있습니다, 문제가. 3번. 재료가 없어서 있는 걸로 만들다. 재료? 재료가 없어서 있는 걸로 만들다. 있는 걸로 만들까 해요. 재료가 없어서 있는 걸로 만들까 해요. 그거 어렵죠. 하잖아. 네. 그치? 네. 네, 그럼 여러분 차례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을까 해요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1번. 올여름에는 네덜란드로 여행 가다. 올여름에는 네덜란드로 여행 갈까 해요. 이제부터는 천연 수세미를 사용하다. 이제부터는 천연 수세미를 사용할까 해요. 또 문제 하나 있습니다. 내일부터 가게를 열다. 내일부터 가게를 열까 해요. 돈짱아 했니? 했어? 네. 오케이입니까? 오케이. 네. 그럼 이젠 끝났습니다. 다음 게 양이 많아서 이제 공부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과거, 현재, 미래, 연체형 플러스 모양이다. 공부를 하겠습니다. 네. 또 얼굴 김치. 너무 많다. 김치. 네네. 먼저 과거 연체형 플러스 모양이다.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술을 마시다. 과거 연체형. 술을 마신 모양이에요. 마신 모양이에요. 오케이. 많이 춥다.
많이 추웠던 모양이에요. 형용사는 과거형 플러스 던. 아, 그러니까 네네. 춥다, 추웠다. 그래서 많이 추웠던 모양이에요. 추웠던 모양이에요. 가 됩니다. 돈장아, 하자. 네. 문제 낼게. 네. 이 사진, 도쿄에서 찍다. 이 사진 도쿄에서 찍은 모양이에요. 이 사진, 도쿄에서 찍은 모양이에요. 아주 좋았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 얼굴 표정을 보니 두 사람 싸우다. 얼굴 표정을 보니 두 사람 싸운 모양이에요. 그래, 심각하게 하지 말라니까. 그렇게 무섭게 얘기하니? 얼굴 표정을 보니 두 사람 싸운 모양이에요. 이래야 되잖아, 돈장아. 네. 네네네. 이번에는 형용사를 할 건데 네. 형용사인 경우에는 어떤 모양이다로 만들어야 돼. 어려워. 어떤, 오케이. 문제 낸다. 네. 그 가수가 젊었을 때는 정말 예쁘다. 잠깐만, 너무 길다. 이 가수? 그 가수. 아, 그 가수. 이 가수 마음대로 하세요. 그 네. 가수. 그 가수가 젊었을 때는 젊었을 때는, 잠깐만. 저 가수, 그 저 가수. 가수, 이 가수, 그 가수 마음대로 하세요. 그 가수가 젊었을 때는 네. 아주 예뻤던, 정말 예쁘다. 맞다. 정말 예뻤던 모양이다. 모양이에요.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기억이 안 난 거지? 정말 예뻤던 모양이에요. 좋았습니다. 그 가수가 젊었을 때는 정말 예뻤던 모양이에요. 네. 그러니까 형용사를 쓸 때는 어떤 모양이에요를 쓰면 됩니다. 오케이. 돈장 정말 수고했어. 잘했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차례입니다. 과거 연체형 플러스 모양이에요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문제 내겠습니다. 앉아고 기다리다. 앉아고 기다린 모양이에요. 다음 문제입니다. 저 목걸이 남친한테 받다. 저 목걸이 남친한테 받은 모양이에요. 돈장아, 했니? 네네네. 완벽했어? 했어요. 이번에는 단어가 형용사입니다, 여러분. 네, 문제 내겠습니다. 소문이 자자하다. 소문이 자자했던 모양이에요. 맞췄어? 네. 됐어? 네. 네, 돈장도 여러분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현재 연체형 플러스 모양이다 해보자. 현재. 현재야, 현재, 그럼 현재, 어떻게 되죠? 현재. 네. 그냥 현재 연체형 플러스 모양이에요 하면 돼. 근데 그냥이라고 하시지만 어렵잖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네. 가방을 사다. 가방을 사는 모양이에요. 저 가방이 예쁘다 하면 형용사. 저 가방이 예쁜 모양이에요. 가 되겠지? 오케이. 오케이. 매일 운동하다. 매일 운동하는 모양이에요. 매일 운동하는 모양이에요. 오케이. K-팝을 자주 듣다. K-팝을 자주 듣는 모양이에요. K-팝을 자주 듣는 모양이에요. 아주 좋았어요. 다음에 형용사다. 내일 날씨가 많이 덥다. 내일 날씨가 많이 더운 모양이에요. 내일 날씨가 많이 더운 모양이에요. 아, 잘했습니다. 네, 좋았어요. 네. 네, 그럼 여러분 차례입니다. 현재 연체형 플러스 모양이에요. 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친구가 성수동에 있다. 친구가 성수동에 있는 모양이에요. 그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이 아닌 모양이에요. 또 문제 하나 있습니다. 그곳은 사람이 많다. 그곳은 사람이 많은 모양이에요.
네,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돈장은 어땠어? 괜찮지? 쉬웠지? Perfect. 아, Perfect. perfect. 네, 좋았습니다. 아직 하나 더 근데 남았습니다. 네. 미래 연체형 플러스 모양이에요. 네. 네, 미래입니다. 비가 오다. 이러면 비가 올 모양이에요. 오케이. 이렇게 고치면 되겠지? 그럼 한번 해볼까? 네. 괜찮아? 네네. 얼굴 표정이 점점 설명 무서워지고 있어. 끝. 끝. 오케이, 오케이. 미래형 쉽잖아. 오케이. 하자. 응. 무작정 버티다. 무작정 버틸 모양이에요. 무작정 버틸 모양이에요. 저렇게 힘든데 무작정 저렇게 계속 버티려고 하는 거겠지? 응. 네, 그런 말입니다. 네. 계속 서 있다. 계속 서 있을 모양이에요. 계속 서 있을 모양이에요. 음. 힘든데 저렇게 계속 서 있을 모양이에요. 그런 뜻. 네,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씻다. 여기 뭐라고요? 여기? 너무 간단해서 헷갈렸어. 여기서 씻다. 씻어요, 씻어요. 씻어요? 네. 여기서 씻을 모양이에요. 여기서 씻을 모양이에요. 여기서 그냥 편하게. 여기서 뭘 어디 여기 없긴 하죠. 여긴 스튜디오에 없긴 하지만 상상을 해야지, 돈장아. 오케이. 상상. 네. 그럼 여러분 차례입니다. 미래 연체형 플러스 모양이에요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문제 내겠습니다. 추석 때 고향에 다녀오다. 추석 때 고향에 다녀올 모양이에요. 서울에서 만나다. 서울에서 만날 모양이에요. 돈장아 어땠어? 괜찮지? 오케이. 미래. 미래는 괜찮았지? 네, 괜찮아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힘드셨나요? 아직 총복습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함께 저희와 화이팅 해주셨으면 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오늘 아주 잘하는데 네. 100점 만점이야. 네, 맞아요. 맞아요? 맞나? 완전 자신 있네. 네. 그럼 이제 문제를 낼 테니까 먼저 돈장도 여러분께서도 을까 해요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마음의 준비 되셨나요? 네. 오케이? 오케이.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필라테스를 배우다. 다음 주부터 필라테스를 배울까 해요. 아이 생일에 친구들을 초대하다. 아이 생일에 친구들을 초대할까 해요. 그 일은 제가 알아서 해보다. 그 일은 제가 알아서 해볼까 해요. 오늘 비용은 제가 내다. 오늘 비용은 제가 낼까 해요. 제 쪽에서 먼저 선을 긋다. 제 쪽에서 먼저 선을 그을까 해요. 이 프로젝트 끝나면 머리를 자르다. 이 프로젝트 끝나면 머리를 자를까 해요. 돈장아, 완벽했어? 완벽했어요. 네. 이거는 괜찮았어요. 이제 이번에는 과거, 현재, 미래 연체형 플러스 모양이에요. 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알았어? 알아서 바꿔야죠. 네. 네. 그러니까 그 시간, 시제를 잘 보세요. 시제. 알 수 뭐 있게끔. 작년, 지난번 뭐 이런 게 들어가 있으니까. 오케이, 네. 오케이. 여러분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제를 잘 의식하시면서 문제를 들어주세요. 오케이. 네. 오사카는 작년 여름 휴가 때 가다. 오사카는 작년 여름 휴가 때 간 모양이에요. 지난번 도쿄 마라톤 때 뛰다. 지난번 도쿄 마라톤 때 뛴 모양이에요. 어제 그 사람을 만나다. 어제 그 사람을 만난 모양이에요.
친구가 많이 취하다. 친구가 많이 취한 모양이에요. 전화를 안 받는 걸 보니 자다. 전화를 안 받는 걸 보니 자는 모양이에요. 옆집에서 지금 파티를 하다. 옆집에서 지금 파티를 하는 모양이에요. 집이 많이 넓다. 집이 많이 넓은 모양이에요. 매운 걸 안 좋아하다. 매운 걸 안 좋아하는 모양이에요. 그 음식이 너무 달다. 그 음식이 너무 단 모양이에요. 내일 눈이 많이 내리다. 내일 눈이 많이 내릴 모양이에요. 다음 달부터 바빠지다. 다음 달부터 바빠질 모양이에요. 네, 이제 끝났는데요. 어땠어? 뭐 어려웠지만 순서가 과거, 현재, 미래형으로 나왔으니까 좀 추측해버렸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들으면서 알기는 알았어? 네. 내 정답을 들으면서 맞네 했어? 네, 했습니다. 진짜? 그래서 네. 그럼 오늘은 완벽했다 이 말입니까? 완벽까지는 아니지만 뭐 많이 괜찮았습니다. 많이 괜찮았습니까? 네. 네, 아주 좋았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도 반복해서 계속 들으면서 또 그걸 그냥 입안으로 중얼중얼 거리면서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우리가 대화할 때 하는 그 정도 목소리 크기로 연습을 해야지만 잘할 수 있으니까. 오케이. 그치? 반복해서 듣고. 네. 근데 돈장아. 네. 너는 네. 항상 슬슬 한국어 이 수업이 다 공부가 끝나면 완전히 밝아지더라. 얼굴 표정도.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그 너무 좋아하는 모습이 마구마구 나한테 지금 느껴져서 내가. 네. 오늘 돈장아 너무 잘했습니다. 네. 네. 수고했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의 기혼 탄고노 스카이와케 코너를 담당하고 있는 지성림입니다. 하나와 제가 처음으로 인연을 맺게 된 건 2017년에 돈수 국어상이 제 수업을 참관하고부터입니다. 그 후 여차저차해서 하나 스쿨 수업을 하게 되었고 교실에서 하나를 처음 접했어요. 책이 그렇게 크지도 두껍지도 않으면서 한국어 학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역사, 지리, 음식, 영화 등등 여러 분야의 한국 관련 기사가 다양하면서도 충실하게 실린 걸 보고 와, 이런 잡지가 있었구나 하며 감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저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애독자의 한 사람이 되었죠. 여러분은 하나 중에서 어느 코너를 좋아하세요? 저는 매번 읽는 코너는 아니지만 줄거리로 읽는 한국의 명작을 좋아해요. 옛날에 그걸 읽던 학창시절 때 추억이 되살아나는 느낌이 좋거든요. 좋아하는 건 그렇고 재밌는 건 뭐니 해도 역시 특집이죠. 개인적으로 여러분께 꼭 권해드리고 싶은 특집이 있어요. 17호에 실린 한국인의 1년인데요. 어느 나라나 1년 중에 달이 바뀌고 계절이 바뀌면 그때그때 하는 행사가 다 있잖아요. 그런 거 잘 알아두었다가 한국에 갈 때 구경도 해보고 체험도 해보시면 정말 좋은 공부가 되리라고 생각해요. 저도 한국에서 일어 공부하면서 책에서만 본 하츠모데 오하나미 같은 걸 일본에 와서 직접 보고 경험하니 너무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다음 호에는 어떤 이야기가 특집으로 실릴까 하는 기대를 하며 기다리는 것도 참 쏠쏠한 재미였는데 그것도 이제 올겨울로 끝이네요. 여러분도 하나가 휴관을 한다니 많이 섭섭하시죠? 그럼 하나가 휴관하는 동안 책장에 꽂혀있는 하나 중에 안 읽은 기사가 있으면 다시 읽기를 해보세요. 그렇게 지난 호와의 추억을 쌓는 동안 여러분의 한국어 실력도 같이 쌓이리라고 믿습니다. 저도 아직 덜 읽은 곳이 많으니 틈틈이 읽으려고 해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1학년에 다니는 아이들이 둘 있는데요. 아직은 어려서 한국에 대해 별 관심이 없지만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하나를 통해 아빠 나라의 말과 문화에 대해 흥미있어야 하고 질문도 해주고 대화도 많이 할 수 있으면 얼마나 기쁠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뭐 바람으로 그쳐도 어쩔 수 없지만요. 세계에서 하나는 그런 존재이기도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성님 선생님의 메시지 소개해드렸는데요. 지금 하나에서도 연재 맡고 계시죠. 지성님 선생님 항상 감사합니다. 53호와 54호까지 함께 파이팅 하도록 하죠. 네, 하나플러스원 52호 여러분 어떠셨는지요? 지금까지 임주희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4월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절반을 넘는 175석을 차지해 108석에 그친 여당 국민의힘에 압승했습니다. 투표율은 67.0%로 3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122석이 걸린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구에서 80%를 넘는 102석을 차지해 압승을 굳혔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여소야대 구도가 이어지게 돼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임기 3년 국정을 운영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1호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가 4월 3일 팬들과 사육사들의 배웅을 받으며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이날 환송 행사가 열린 에버랜드에는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인데도 6천 명을 넘는 팬들이 모였습니다. 2020년 7월 에버랜드에서 태어나 중국어로 행복을 주는 보물이란 이름이 붙여진 푸바오는 그 사랑스러운 모습 때문에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보물이 됐습니다. 멸종 위기종인 판다는 해외에서 태어나더라도 보존을 위해 중국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푸바오는 쓰촨성에 있는 판다 기지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인구 감소가 두드러져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역들이 많은 가운데 3월 4일 경북교육청에 유치한 외국인 유학생 48명이 도내 8개의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몽골 등 4개국에서 선발된 유학생들은 앞으로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각각 정보와 조리, 철도, 수산업 등의 전문 분야를 공부하게 됩니다. 이들 유학생들은 졸업 후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인재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경상북도는 4월 2일 전국 지자체 중에서 처음으로 이민자들의 유입부터 정착까지 지원하는 경북형 이민 정책을 발표하고 현재 10만여 명 수준인 외국인 인구를 2030년까지 2배 넘게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공정은 가진 자의 잣대로 재는 게 아닙니다.
재력, 권력, 매력을 가진 자는 함부로 공정을 말하면 안 됩니다. 가진 자들은 별 생각 없이 키 차이가 나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의자를 나눠주고 공정하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건 그저 공평에 지나지 않습니다. 키가 작은 이들에게는 더 높은 의자를 제공해야 공정하고 따뜻한 세상이 됩니다. 공평이 양심을 만나면 비로소 공정이 됩니다. 양심이 공평을 공정으로 승화시킵니다. 여러분이 만들어갈 새로운 세상에서는 속 깊고 따뜻한 공정이 우리 사회의 표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공정은 가진 자의 잣대로 재는 게 아닙니다. 재력, 권력, 매력을 가진 자는 함부로 공정을 말하면 안 됩니다. 가진 자들은 별 생각 없이 키 차이가 나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의자를 나눠주고 공정하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건 그저 공평에 지나지 않습니다. 키가 작은 이들에게는 더 높은 의자를 제공해야 공정하고 따뜻한 세상이 됩니다. 공평이 양심을 만나면 비로소 공정이 됩니다. 양심이 공평을 공정으로 승화시킵니다. 여러분이 만들어갈 새로운 세상에서는 속 깊고 따뜻한 공정이 우리 사회의 표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31번 32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사람의 몸에 들러붙어 피를 빨아먹는 빈대. 이러한 빈대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는데요. 빈대 퇴치 방법이 있을까요? 빈대는 주로 침대나 소파, 가구 등의 틈새에 낮 동안 숨어 있다가 날이 어두워지면 활동하기 시작해 사람이 침대나 소파에 기댔을 때 달라붙어 피를 빨아먹습니다. 빈대 퇴치를 위한 최선의 방법은 청결이고요. 다른 효과적인 퇴치 방법은 열입니다. 빈대는 고열에 약해서 80도 이상의 고온에서는 몇 분 만에 죽습니다. 침대와 소파 구석구석, 이불 등을 고온의 스팀 청소기로 청소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사람의 몸에 들러붙어 피를 빨아먹는 빈대. 이러한 빈대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는데요. 빈대 퇴치 방법이 있을까요? 빈대는 주로 침대나 소파, 가구 등의 틈새에 낮 동안 숨어 있다가 날이 어두워지면 활동하기 시작해 사람이 침대나 소파에 기댔을 때 달라붙어 피를 빨아먹습니다. 빈대 퇴치를 위한 최선의 방법은 청결이고요. 다른 효과적인 퇴치 방법은 열입니다. 빈대는 고열에 약해서 80도 이상의 고온에서는 몇 분 만에 죽습니다. 침대와 소파 구석구석, 이불 등을 고온의 스팀 청소기로 청소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33번34번
간이 작다. 나는 간이 작아서 도박 같은 건 못해. 아들이 시합하는 것을 직접 못 보겠어요. 제가 간이 작아서요. 법 없이 살다. 민수를 의심하는 거야?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그럴 리가 없어. 미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서 인생이 정말 걱정돼.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다. 철수는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해서 믿음이 안 가. 김 과장, 저번에는 상무님하고 붙어 다니더니 요즘은 전무님하고 붙어 다니더라. 참,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는 사람이야. 뒤끝이 없다. 민수는 뒤끝이 없는 성격인가 봐. 어제 싸웠는데 웃으면서 나한테 말을 걸더라고. 우리는 뒤끝이 없어서 싸움을 해도 다음 날이면 다 잊어버려. 콧대가 높다. 미나는 얼굴도 예쁜데다가 콧대도 높아서 남자들이 접근 못해. 콧대 높은 백화점도 시대의 흐름을 따라 배달 앱으로 물건을 파는 세상이 됐다. 사냥, 이효석. 총소리가 산속에 울렸다. 수백 명의 학생들이 산을 둘러싸고 일렬로 늘어서 노루를 몰았다. 포수들이 골짝 입구에서 학생들이 모은 노루를 기다리고 있었다. 눈앞에서 노루를 놓치면 시끄러워지므로 학생들은 계속해서 경계하고 있었다. 우익으로 빠르게 전진하라는 연락이 차례로 전달되었다. 연락이 오면 학생들은 한꺼번에 달린다. 걷기도 힘들 만큼 낙엽이 가득한 곳에서 달리느라 숨이 찼다. 학보는 제 학년의 맨 앞이다. 양쪽 친구와 간격을 맞추면서 헐레벌떡하고 있다. 나뭇가지에 얼굴이며 손이 걸려 아프고 낙엽 속으로 발이 빠진다. 학보는 이런 미친 짓을 왜 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노루를 잡는 일이 교육적인 것 같지도 않고 의미 있어 보이지도 않았다. 인간은 자기밖에 모르는 잔인한 동물이라고 노루를 잡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중얼거렸다. 갑자기 산을 흔드는 고함 소리가 났다. 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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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다란 노루가 학보의 곁을 빠르게 지나갔다. 학보가 쫓아갔으나 노루가 더 빨랐다. 또 한 마리! 놓치지 마라! 다른 노루가 성큼성큼 뛰어오다 학보를 보고 옆으로 방향을 바꿔 달아났다. 학보는 그 노루가 귀엽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또 놓친 것이 아깝고 동시에 부끄러웠다. 친구들이 학보를 바보라고 놀린다. 얼굴이 빨개졌다. 이제 더 잡을 노루는 없었다. 친구들의 조롱을 참으며 산을 내려갔다. 다행히 어떤 포수가 한 마리를 잡았다. 학보는 피를 흘리고 쓰러진 노루가 가여웠고 그것을 잡았다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미웠다. 죽은 이 한 마리의 가족들이
이 밤에 산속을 얼마나 헤맬까를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다. 인간의 잔인함이 미워서 인간 중심 사상에 침을 뱉고 싶었다. 며칠 동안 죽은 노루를 생각하며 마음이 좋지 않았다. 겨우 입맛이 돌아왔을 때 어머니가 상에 놓아주신 고기가 유별나게 맛있었다. 학보는 무슨 고기냐고 물었다. 어머니가 장에서 사온 노루고기라고 하자 학보는 숟가락을 던져버리고 짜증을 부렸다. 더워. 너무 더워서 숨을 못 쉬겠어. 맞아. 난 어젯밤에도 더워서 잠을 잘 못 잤어. 어젯밤은 열대야였지. 우리 시원한 거 먹으러 갈까? 같이 빙수 먹으러 갈래? 좋아, 좋아. 어디 맛있는 집 알아? 학교 뒷문 쪽에 새로 생긴 카페에 녹차 빙수가 맛있대. 그래? 그럼 지금 바로 나가자. 5분 만에 준비하고 올게. 정말 빨리 왔네. 응. 그런데 갑자기 생각났는데 지난번 휴강된 교양심리 수업 오늘 3시에 보강 있지 않았어? 맞다. 어떡하지? 지금 2시 10분인데. 가까우니까 빨리 먹고 오자. 그래. 지금 갔다 오면 늦지는 않을 것 같아. 이시카와 토모미 씨, 이쪽으로 오세요. 주사 놓을게요. 그거 무슨 주사예요? 항생제예요. 목감기 염증이 빨리 가라앉을 거예요. 저는 주사 맞기 싫어요. 안 하면 안 돼요? 하나도 안 아파요. 금방 끝납니다. 그래도 전 주사 맞기 싫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치마 살짝만 내릴게요. 잠깐만요. 거기는 엉덩이잖아요. 왜 거기 주사를 놔요? 이제 끝났습니다. 앉아서 기다리세요. 너무해. (4월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절반을 넘는 175석을 차지해 108석에 그친 여당 국민의힘에 압승했습니다. 투표율은 67.0%로 3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122석이 걸린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구에서 80%를 넘는 102석을 차지해 압승을 굳혔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여소야대 구도가 이어지게 돼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임기 3년 국정을 운영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1호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가 4월 3일 팬들과 사육사들의 배웅을 받으며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이날 환송 행사가 열린 에버랜드에는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인데도 6천 명을 넘는 팬들이 모였습니다. 2020년 7월 에버랜드에서 태어나 중국어로 행복을 주는 보물이란 이름이 붙여진 푸바오는
그 사랑스러운 모습 때문에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보물이 됐습니다. 멸종 위기종인 판다는 해외에서 태어나더라도 보전을 위해 중국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푸바오는 스촨성에 있는 판다 기지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인구 감소가 두드러져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역들이 많은 가운데 3월 4일 경북교육청이 유치한 외국인 유학생 48명이 도내 8개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몽골 등 4개국에서 선발된 유학생들은 앞으로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각각 정보와 조리, 철도, 수산업 등의 전문 분야를 공부하게 됩니다. 이들 유학생들은 졸업 후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인재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경상북도는 4월 2일 전국 지자체 중에서 처음으로 이민자들의 유입부터 정착까지 지원하는 경북형 이민 정책을 발표하고 현재 10만여 명 수준인 외국인 인구를 2030년까지 2배 넘게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辻野祐希の連載コラムもう一つの眼差し。皆さんこんにちは、辻野祐希です。いかがお過ごしでしょうか。前回は、目的からの脱却というタイトルのもと、学びは楽しい、学びの価値は学び自体に内在するというような話をしました。私が大学院生の頃にその著作に傾倒していた精神科医の中井久夫先生は時の雫という本の中でうっかりすると知識欲は権力欲の手段になり下がってしまう。知的好奇心は勉強や学問が権力欲の手段となると同時に見事に消え失せると喝破しておられますけれども、そういった源氏とも、響き合う内容でした。そして今回はですね、学びを楽しみつつ韓国語学習を通して何が学べるかということについての試験を開陳したいと思います。韓国語学習で何が学べるか、当然韓国語でしょうと、そういう声が聞こえてきそうです。しかし私は必ずしもそうは考えていません。もちろん韓国語も学べます。でも、実はですね、韓国語学習で韓国語以外のことを学んでもいいんですね。韓国語学習を通して様々なことが学べる。極論のように思われるかもしれませんけれども、韓国語学習イコール韓国語の習得っていう、凡庸な、思考回路には辟易すらしています。で、ご存知の方も多いと思いますけれども、ハングルの子音字母はですね、当該子音を発する、音声器官を、継承化したものです。例えば、M は、四角のような形の字母で書かれますけれども、これは M が、唇を閉じて発音する子音。これを、両子音というふうに言いますけれども、そういう子音であって、その口の形をかたどっているわけです。で、世界にはですね、多くの文字がありますけれども、一般に、字の形、
ですね。時形と、それが表す音の関係は恣意的です。しかしハングルの場合には、有形性を帯びている。つまり時形と音の間に必然的な結びつきがあるんですね。これは非常に面白いことです。また P を表す字母はですね、M を表す字母に価格を施すことによって作られています。M と P はですね、肺臓からの呼気が鼻室に流れるか流れないかという点においては異なるものの、超音位置は同じだからです。こうした点に着目すると、ハングルは組成文字的な性格も有しているということができます。これもですね、ハングルの面白いところです。そして、ハングルのですね、このような、創生原理を知ることは、語学学習という次元を超えて、音声学や、文字論、あるいは記号論の地平へと分け入っていくということに他なりません。ただ韓国語を学んでいるように見えて、実はですね、大変高度な学問の世界を垣間見ているわけです。以前ですね、講談社の群像という雑誌に、韓国語、日本語人を言語学者にする言語という文章を寄稿したことがありますけれども、まさに韓国語は私たちをいつしか一回の言語学習者からちょっとした言語学者にしてしまう。これが韓国語という言語の妙味でもあって、韓国語学習は私たちの人文学的な知をより豊かにしてくれます。先ほど挙げた、ハングルの創生原理はそのほんの一例に過ぎず、他にもですね、面白い事象は山のように、ありますけれども、重要なことは別に韓国語がものにならなくても、こういう知識を得るだけでとても楽しいということです。韓国語は私たちに知的跳躍をもたらしてくれる言語だというふうに言ってもいいかと思います。この意味で韓国語学習イコール韓国語の習得では決してないんですね。で、現在の言語教育ではコミュニケーション能力の育成が、推奨されていますけれども、そのような中で韓国語の授業は単なるスキルの伝授の場へと完全に出してしまっています。そして韓国語でコミュニケーションができるようにせよというですね、提言名法が、浸潤した言語教育にとって知的跳躍は余分なんですね。いくら言語学的な知識、人文学的な素養を身につけても、韓国語の運用能力の向上にはあまり役に立たないので、それよりももっと実践的なことを教えた方がいいということになる。でもはっきり申し上げて、それは微々見です。それからですね、教師の雑談や虚訴から学べることも数多くあります。今申し上げたような言語学的なトピックスについて、授業で丁寧かつ正確に説いてくれるのは、ごく一部の先生に極限されるかもしれません。韓国語教師にもいろいろな専門の先生がいて、言語学者とは限らないからですね。言語学徒としてはですね、韓国語を教えるのであれば、専門が何であれ、せめて最低限の言語学的素養は具備していてほしいと強く願ってはいますけれども、一方で、様々な知的背景を持つ方々が韓国語教育に従事されているということ自体はですね、必ずしも悪いことではない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なぜならば、先生によって展開される雑談が多様化するからです。それが韓国語を授業で学ぶことの面白いところです。率直に言って韓国語を勉強するだけであれば独学で十分なんですね。私自身ももともと学部時代の専攻はフランス語で、韓国語についてはほとんど一人で学びました。今は当時とは比べ物にならないほど教材がたくさん出ていますので、独学で習得するのはさらに容易になっている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しかし、授業という場に身を置き、時折なされる先生方の、専門分野や知的関心に基づいた雑談を通して、
私たちは韓国語以外の知にも断片的に触れることができます。そして、先生としてはただの雑談のつもりでも、学生からするとですね、それがきっかけとなって、これまで無縁だった領域に興味が生起し、関心の幅が広がっていくということも起こり得ます。韓国語を学びに来ていたのに、いつの間にか政治学を学びたくなったとかですね、専攻を社会学に転校したくなったとかですね、そういうハプニングが授業では発生するんですね。でその結果、韓国語の勉強はしなくなり、興味が完全に別の分野に移っていくっていうこともあったりしますけれども、それでも全然構わないと私は思います。韓国語の授業が新たな道を開いてくれたわけですから、それもまた韓国語学習の効用です。たまたま授業で出会った先生のたまたま無意識に口から出てきた言葉からたまたま影響を受ける。そこに再現性は全くありませんけれども、その再現性のなさこそが授業の進化です。アメリカの作家のスティーブン・キングの小説の中にはですね、僕たち人間は自分が誰の人生に影響を与えたのかもわからなければ、いつ与えたのか、なぜ与えたのかもわからないというですね、非常によく知られた一節がありますが、教師というのはそういうものだ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私も専門は言語学ですけれども、哲学や文学、あるいは分野を問わず最近読んだ本のこととかですね、韓国語と直接関係のない話を韓国語の授業でよくします。度が過ぎると、科目名からですね、内容が遠ざかりますので、ある程度自制はしていますけれども、すべての知はつながっていて、そうした雑談にはですね、韓国語よりも大事なことが多分に含まれている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雑談の方が学生の印象に残ることも多く、もっと聞きたかったと言われることも頻繁にあります。そして、雑談はですね、基本的に学生たちの反応を見ながらの総合的なインプロビゼーションです。グレゴリー・ベートソンの有名な、それにちなんだお話があります。ではないですけれども、人間の思考は関連性に支えられていて、ちなみにとかですね、そういえばの際限なき連鎖による話の脱線は、人間的な知性の表れなわけですけれども、緻密なシラバスを書くことが要請される近年の大学のありようは、こうした点が踏まえられていません。これは前回申し上げた目的思考の学びと共犯関係にあり、合目的的に設計されたシラバス通りの授業にはいかなる魅力もありませんし、入れ替え不能な師弟関係も生まれるはずがありません。演出家のですね、ピーター・ブルックっていう人はですね、演劇を論じる中で、反復、レペティションは、性の否定だっていうふうに書いていますけれども、これは眼蓄に富んでいます。演劇と授業は違いますけれども、通ずる部分もあって、決められたカリキュラムをただ反復するだけの授業は、まさに性の対極、つまり、死んだ授業だというふうに私は思います。それを生きた授業にするためには、プレゼンタション、表現へと、昇華させる必要がある。そして、それにはですね、アシストンス、援助が不可欠です。面白いことにフランス語のアシストンスにはですね、監修とか聴衆という意味もありますけれども、学生たちの眼差しにさらされ、それを敏感に感じ取りながら即興的な授業を展開する。生き生きとした学びというのは、そうした場に敗退します。さらに言えばですね、例えば、話が上手な先生からは、こういう話し方をすれば聴衆を引きつけられるのかというふうにプレゼンの仕方を密かに勉強できますし、おしゃれな先生からはですね、服のコーディネートをこっそり学び取って真似することもできます。韓国語は習得できなかったけれども、プレゼンが上手になったとかですね、おしゃれのセンスが洗練されたとかですね、それでもいいではありませんかっていうことですね。何の授業であろうと、そこから何を学び取るかは完全に自由であり、
結果的に何が習得されるのかは事後的にしか感じ得ないわけです。で、そこにはですね、学習者の個性が顕現します。同じ教室で同じ先生から同じことを同じように習っても、そこから受け取ることは皆異なる。教師が言っていないことまでですね、勝手に誤解して吸収したりもする。驚くべきことですけれども、これは学びの本質でもあり、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本体でもあるのです。このような個の唯一性に基づいた学びこそ尊重されるべきだというふうに私は思います。社会学ではですね、ある行為の当初考えもしなかった結果としての機能を、潜在的機能というふうに呼んで、とりわけそれがですね、良い結果をもたらした場合、潜在的準機能というふうに呼びますけれども、私が価値を置きたいのは、学びのこうした様々な潜在的準機能です。予測不可能な学びに身を委ね、心の可動域を広げて、応用な構えで偶発性を楽しむ。そうしたある種の中道体的な態度を私は称揚します。そこにはですね、韓国語学習イコール韓国語の習得という単純な図式には収まりきらないもっと豊穣な学びが宿り得ます。知の拡散契機はですね、常に外からやってきます。韓国語ができるようになりたい。その志はですね、もちろん尊いと思いますし、実用的な韓国語を身体化させていくプロセスももちろん楽しいのですが、それだけでなく、韓国語の周辺にもいろいろな意味で、無限の可能性が広がっている。そんなことを時々意識することで、韓国語学習はさらに自由なものとなり、その攻防も拡張していく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ということで、最後までお聞きくださり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いかがでしたでしょうか。それではまたお目にかかりましょう。辻野ゆうきでした。할망마씨, 어멍마씨, 뭐마심, 좋아마심, 괜찮아마심, 먹음엠마씨, 바당감엠마씨, 된마심, 아람마심, 간마씨, 하영기다련마씨, 양이 조감마씨, 머렌허맨, 기다련, 간, 된, 맛 좋은 게, 가젠 햄수다, 어멍이유다, 먹과, 실수다, 죄송하다, 감수과 알았수다, 감쩌, 집에서 쉬엄쩌, 갔다 왬쩌, 이요리 잘도 배지근하다, 어디래 감디, 드셔봅서, 제기제기 없어, 곧지 맙서, 택시 하나 불러줍서, 개민 장부터 방 오게, 밥방 연락도 못 드렸수다, 무시거라도 혹금 머금멍 쉬게 마시, 테레비 보멍 공부허민 공부가 되나게, 안녕하오과, 예, 예게, 아니우다, 아니마심, 모르크다, 몰라마심, 고맙수다에, 미안하오다, 어떵해마심, 기우다, 기마심, 혼번 더 골아줍서, 일본서 왔수다, 제주도 말은
잘 못해 마심. 소감수다. 아고게 아니우다게. 만낭 반갑수다. 오랜만이우다. 어디 사람수가? 어디 살맨 맛이? 술 혼잔 사줍서. 페난 햇수가 페난 햇맛이 이디가 어디 마심? 질호금 고르쳐 줍서. 거렁 가져 마심. 건 호나에 얼마과? 이디 세워 줍서. 사진 혼장 찍어 줍서. 카드 되마시. 호금 깎아 줍서. 에게 2만원에 줍서게. 자리 있수가. 이딘 무신거가 맛좋아 마시. 몸국 2개영 막걸리 호나 줍서. 안 맵게 해줍서양. 이건 어떡 먹는 거 맛이? 삼촌 촐레 호금 더 줍서. 잘 먹었으다. 20서에 잘 갑서. 주무십서. 명사 이디 그디 저디 느네 하르방 할망 아방 어멍 아주방 아주망 아덜 놈 소나놈 소나이 똘 년 성 성제 아시 사롬 사름 큰놈 큰년 샌놈 샌년 말젠놈 말젠년 좀예 질 놈들 바당 솔 솔캐기 올레 포쭉 좀지름 촐레 짐기 지실 지슬 감제 몰 도색이 강생이 고냉이 생이 깅이 갱이 물끄럭 소낭 폭낭 버랭이 배염 쏠 곱대산이 콥대산이 만홍 노물 헉 혹 모살 내라칙 언치약 언치낙 가달 꽝 대맹이 대맹생이 등땡이 야객이 독괴기 놈비 주맹기 구덕 반농 의문사 어느제 누게 무신거 무시거 어떤 무사 맷 동사 폴다 데끼다 촘다 치저지다 좀그다 좀자다 질루다 지들이다 죽구다 제기다 용심내다
부해내다, 와리다, 조들다, 쌉다, 속다, 설르다, 봉그다, 버물다, 벌러지다, 몽캐다, 도란하다, 돋다, 곧다. 형용사 얻다, 배다, 족다, 멘도롱하다, 요망지다, 수두락호다, 엄브랑호다, 배지근호다. 부사 혼저, 하영, 호꼼, 호금, 홈치, 혼디, 이 땅, 요래, 그래, 저래, 어드래, 개민, 개난.